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시사와 영화의 만남, 아주 이색적인 만남을 통해서 시사를 재밌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반응이 좋으시면 정규 코너로도 진행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 질서와 국제 정세는 아직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황에 대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3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마치 출범식을 이전 행정부와의 정책 선긋기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았고 지금도 한참 진행 중에 있죠. 오늘 시사와 영화의 첫 만남은 미국 국경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적합한 영화 한 편을 골라봤습니다. 아마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상상이 되실 겁니다. 바로 영화 시카리오입니다. 그 중에서 2015년에 개봉한 암살자의 도시편입니다. 아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전임 대통령이 더욱 그리워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시카리오와 함께 미국 국경정책 엿보는 본격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시카리오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의 이야기인데요. 정의가 무너진 멕시코 후아레즈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지역인 이곳은 멕시코 최대의 마약 조직의 본거지이자 마약, 살인, 매춘, 도박 등 온갖 범죄의 온상지입니다. FBI 요원 케이트는 어린이 납치 사건을 수사하다가 우연히 멕시코 마약 조직의 정체를 알게 되고 중앙정부국이 계획하는 마약 조직 소탕 작전에 지원하면서 후아레즈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소탕 작전을 이끄는 책임자인 맷이 있었습니다. 조시 블롤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 어벤져스에서 타노스 역과 미국판 올드보이에서 최민식 역을 맡았던 배우로 국내에서도 매우 친숙한 배우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검사 출신인 어머니의 사나이 알레한드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작전이 전개되면서 수사는 법의 테두리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케이트의 정의와 원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려는 맥과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작전에 개입한 알레한드로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영화 시카리오에서는 카르텔 조직이 미국 본토 내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끊이지 않는 멕시코 불법 이민자 문제로 갖가지 논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전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 건설을 비롯해 불법 이민자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실시하려 했던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임 대통령은 이런 국경 봉쇄 정책으로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바이든 정부는 이전 정부와 반대로 국경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경 개방 정책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 개방 정책으로 인한 논쟁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남부 국경지대의 조직 범죄 전문가인 제이슨 존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존슨은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인 국경 정책이 도입되고 나서 멕시코에서 수천 명이 인신매매 범죄단에 의해 미국으로 팔려가고 있다. 또 당국은 심각한 문제에 대해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바로 멕시코 카르텔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든 정부의 이민 허용 정책으로 불법 이민자 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자 카르텔 사업이 더욱 조직화, 진화가 되고 있고 개인정보를 담은 식별표까지 도입해 불법 이민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후 관리까지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에 존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카르텔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제용어인데요. 담합이라는 의미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다시 카르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멕시코의 거대 마약 범죄 조직인데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폭력 조직 마피아와 비슷한 기업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르텔은 지역의 일반인과 결탁한 케이스가 많아 인권 문제나 기타 국가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 쉬워서 미국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카르텔이 마약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대부분 인근 지역에 마약을 소비하는 거대한 시장이 가까이 있는 데다가 이들 지역이 워낙 열악해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로선 마약 생산 이외에 생계 유지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 마약 시장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경제 대국 미국이겠죠. 결국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카르텔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국경 문제는 미국 정부와 카르텔 간의 마약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 이민자 문제도 더욱더 불거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텍사스주 국경수비대의 시설에 구금된 미성년 미입국자들의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수용 인원 한계치를 넘는 내부 시설이 공개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또다시 토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진에는 아동 입국자들이 부모와 함께 바닥에서 자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수백 명의 불법 이민자와 미성년 미입국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수용시설은 극도로 혼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엘라 의원은 이날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최대 260명을 수용하는 공간에 보호자 없이 미입국한 남성 미성년 400여 명이 수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끔찍한 시설이었다면서 이들이 보건복지부의 시설로 옮겨져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구엘라 의원은 직접 시설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한 것은 국경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수용시설 사진과 관련해 이 사진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말해온 국경수비대의 시설이 아이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아이들이 이런 곳에서 장기간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국경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유화적 메시지가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과 바이든 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 때문에 불법 이민을 더 부추기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카리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원 중 최고인 알레한드로는 메데인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메데인은 이전 멕시코에서 마약 거래를 관리하는 유일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는 소노라 카르텔에게 가족이 무참히 살해되고 조직의 지위를 빼앗긴 데 대한 복수를 위해 미국과 손을 잡은 인물입니다. 미국은 애초에 마약 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알레한드로가 통제하는 카르텔 조직 하나만을 남겨두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소탕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들은 무법 행위를 적법하게 만들기 위해 FBI 소속인 케이트가 필요했던 것이었죠.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과 악의 회색지대였던 후아레즈 지역을 배경삼아 만들어진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2015년에 개봉된 영화 시카리오는 전임 대통령의 국경 공약과 관련이 깊기도 합니다. 그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에 무려 9m 높이의 담장을 세우겠다고 했고 그는 그 공약을 지켰습니다. 그는 남미 최대 마약 본거지인 후아레츠를 겨냥했을 것입니다. 후아레즈가 그 장벽의 중심인 셈이죠.
그는 선과 악을 확실히 구분지었습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이 가져올 미래를 영화 시카리오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국경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